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언어의 뿌리가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 올라온 거라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억 4천만 년 전 우리 한반도 남쪽 땅덩어리는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위 10도 호주, 지금의 호주 근방에 있었습니다. 1억 4천만 년 동안 이 땅이 위로 움직여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공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억 년 전 지금 해남 지역 나주, 화순, 순천, 제주 저쪽에 중국 상해까지 흔하지였습니다. 공룡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던 곳이 해남입니다. 몇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공룡이 제일 무거운 몸무게는 7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공룡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물과 동물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육식 공룡, 채식 공룡이 따로 있었습니다. 해남 지역은 지질학 들어왔을 때에 아주 기온이 좋고 평화로운 호수였습니다. 호수. 광주도 호수였습니다. 나주, 화순이 전부 호수였습니다. 공룡이 수백 마리 산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풀이 아주 많고 동물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 년 전, 60만 년 전, 저 호남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서 구석기인이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지금 구석기인은 저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호남 해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구석기인은 더워서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남 지역에 있는 구석기인들은 너무 기후 풍토가 좋아서 동물과 식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빙하기 때는 남쪽으로 인류가 이동해 왔고, 간병기 때는 저 북쪽으로 이동해서 호남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석기인들 인류의 유전자가 호남에 와서 섞이고 해서 인류의 가장 우수한 DNA가 유전자가 호남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호남 사람들의 머릿속이 좀 큽니다. 유전자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싸우니까, 싸운다는 것은 칼로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싸우니까, 부딪히니까 자연적으로 몸속에서 언어가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갔냐 왔냐, 엄마 아빠, 거시기 뭐시기. 그래서 많은 언어가 호남에서 생기고 저 진돗개가 세계 개의 희원인 진돗개입니다. 맹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돗개를 빨리 훈련을 시켜서 집에 와야 맹수한테 공격을 한다니까 진돗개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기 순천, 보성, 영산, 금강, 한강, 대동강, 그리고 홍산, 중국으로 해서 전 세계로 우리 조상들이 빠져 이동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만 년 전부터 부슬링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발전해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저희 홍산으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저 북미 남미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토속 사투리가 이동해 가면서 현지 언어하고 섞여서 우랄알타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버머 산스크리트어가 되고 인도어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어가 되고 라틴어가 되고 영어가 되고 저 히브리어에 가서는 자음으로 돼가지고 히브리어까지 내려갑니다. 에집트에 있는 상형 문자도 여기서 만들어져 올라간 문자들입니다. 4월 7일에 만들어졌던 각골 문자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거랍니다. 가림토 문자가 있습니다. 중국에 한자도 있습니다. 금문도 있습니다. 한글만 우리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천재가 우리 민족 조상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남한에서만 한민족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는 간디마다 조선족, 북한의 조선족이에요. 중국에서는 동이족이라고 해요. 위로 올라가면 선비족, 맥족, 한족, 배달족, 그리고 천선족. 그래서 저는 그냥 한민족 천선족이라고 합니다. 천선족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 5,000년 전부터서 환웅, 태어, 복희, 염제, 신동, 치우, 천왕 그리고 당군으로 내려와요. 근데 근래에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환웅, 태어, 복희 이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현들이었습니다. 지금 동서양으로 우리가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노자, 공자 많은 성현들을 이해한다면 저희 찾아보니까 환웅, 태호, 복희 이분들은 이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교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분들은 우주 전체를 꿰뚫어봤습니다. 서양에서는 400년 전까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 움직인다고 재판받아가지고 사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5,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하늘을 보고 똑딱 하는 1초를 192묘라는 시간까지 찾아내서 365일 5시간 46분 지금 컴퓨터로 계산하면 단 1초만 차이가 날 정도로 달력을 만들어서 13개월 한 달은 28일 한 달 4주 1주는 7일 147 이 성수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달력까지 만들어낸 조상님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과 같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 태어, 복희, 황제부터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그 주역에 보면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그리고 태극은 음양 8개 5회 64개월에서 우주가 생겼다. 요새 보니까 태극이 뭐냐 빅뱅이었습니다. 요새 과학으로 보니까 빅뱅 이전에는 뭐였냐 무국이었다. 무국이 뭐냐 양자 역학에서 보니까 이게 아원자예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최근에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 환웅이 딱 16자로 이 생명체의 이치를 밝혀냈는데 여러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신가
강충 하나의 신이 내려왔다. 충 속마음 충 하나의 신이 가득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늘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려오고 부처님이 온 게 아니고 하나의 신이 강충 내려와서 내가 누군가 하고 기억을 되살면서 자아를 찾아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성통 세상 이치를 깨달아 성통 광명 그렇게 해서 빛이 나 확 밝아져. 그리고 제세이화 세상의 하늘 이치대로 우리 삶을 제도를 만들어간다. 후이 인간 모든 사람이 다 이들이 공유해서 살아라. 이걸 이겼었잖아요. 일심광충 성통 광명 제세이화 후이 인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내가 35억 년 전부터 DNA 기억을 따라서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내려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각자가 DNA 기억과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찾아 내려왔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전부 누가 창조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은 다 뜯겨왔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찾아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와서 자기를 확립해가지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증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 얼마인가요? 우리 오병수 아까 참 다양한 체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변호사고 뭐 발표도 많이 하셨고 성부까지 화보기까지 볼 정도면 오 변호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 수십억. 그렇죠. 아시지?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생산한 정충 수분의 1 맞지? 수천 아버지가 평생 생산한 정충분의 1 그럼 거기서 꼴찌 했습니까? 1등 했습니까? 챔피언. 여러분 수천억 형제 중에서 여러분이 1등 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런 존재예요. 수천억 중에서 1등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부처님이 보냈어요? 알라가 보냈어요? 부모님이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다 깨우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종교는 중간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도한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위대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 기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양자역하고 대입을 해서 같이 봤더니 원래 자성이 있다. 영어로는 양자역학에서는 컨션서스가 있다. 의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자성 스스로 자의 성품성 자성이 있다. 여러분요, 세계 인류 역사에서 5,000년 전에 이렇게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하지도 않고 이치만 밝혀놓고 그리고 여러분 당군 47대 왕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식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깨닫고 우수한 리더를 어느 성씨가 되었건 누구의 아들이 되었건 그때 왕들을 뽑아서 제세이와 호위인가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오늘날 지금 양자역학이나 과학으로 전부 따져봤을 때 가장 위대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 천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인류 문명의 시원이고
농경 문명의 시원이고 언어의 시원이고 과학의 시원이고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배 세력이 동이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상나라, 원나라, 청나라, 진나라, 시황제가 동이족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을 다 대국을 이룬 민족이 우리 조상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금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가서 보면 우리 흔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왔다. 아니.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동로마까지, 헝가리, 지금 터키, 그리고 북미, 남미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고인들이 왜 호남이가 2만이나 있느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어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여우가 와서 파먹어. 그래서 돌로 위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게 고인돌입니다. 그 고인돌 위에는 북두 칠성이 있습니다. 이미 천문을 다 읽고 있었던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우리 조상님들이 제일 먼저 다 발굴을 해냈고 한국 문화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국 문화를 다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철기 시대가 들어와가지고 3000년 전 철기 시대가 오가지고 우리는 철기를 개발했지만 홍익 인간 제세이와로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남을 죽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철기가 중국으로 유럽에서 나가면서 이게 활창, 칼, 무기를 만들고 우마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을 키워서 훈련을 해가지고 군대를 양성한 바람에 드디어 대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 동서양에서 공이 대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서서히 조용하게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 5000년 전부터서 약 2200년 동안은 제세이와 홍해 인간으로 해서 평화롭게 살다가 철기가 나와서 드디어 재전쟁이 살육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냥 보이처럼 조용하게 붙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800년 전 대제국이라고 하는 것, 아시리아 전쟁, 대제국, 아시리아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에 있는 데죠. 알렉산드리스 제국, 그리스 헬라에서부터 일어났죠. 그 다음에 파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오면서 2300년 동안을 대전쟁을 벌입니다. 중국에서도 2800년 전 여러분 뭐죠?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계절적으로 왜 춘추 전국 시대 2800년 전부터서 중국의 140개 국가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14개로 내려가고 7개로 내려와서 BC 서기 전 221년 진나라 시황제가 동이족인데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철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 기간에 우리 조상님들이 대부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었냐? 전쟁이 일어나면
유럽, 중국 사람들이 칼 들고 가면 우리 전자는 조상들이에요. 그러면은 원주민 중에 남자는 다 죽여. 애기도 죽여. 늙은 사람도 죽여. 젊은 여자. 그 다음에 금은 보화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저 남미까지 흘러갔었는데 대전쟁 기간 동안에 남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가보시면 원주민이라고 남아있어요. 원주민. 캐나다 시애틀도 가면은 한 3, 4천 전에 왔던 할머니 시대로 우리 꼭 전라도 토속 할머니 그대로 얼굴 그대로. 근데 이제 남자들 죽었고 이렇게 되면 피가 정복자들하고 섞여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데 아야 민족도 가면 그렇습니다. 원주민은 5%, 6%밖에 안 남아있고 10%. 그런데 얼굴 우리 절반쪽 피가 절반쪽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 지배자들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피가 섞여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섞여가지고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원주민들이 둘뭉실 생겼어요. 사실은 그 조상들이 전부 우리 조상들입니다. 2300년 동안 동서양에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피들이 나는 전쟁을 통한 다음에 1492년 이탈리아 사람 콜럼버스가 나와가지고 이 전쟁은 그만하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에 러시아 군대가 더 많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더 많이 죽었습니까? 러시아 군대가 더 많이 죽었어요. 왜요? 공격을 할 때는 방어하는 군대보다도 3배가 더 죽는다. 이건 전술 교훈에 나온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제국이 일어날 때에 말 타고 달린 사람 군대가 더 많이 죽었다. 성 안에서 방어를 했으니까 타고 들어간 사람이 공격한 사람이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 우리도 많이 죽지 않느냐.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왕한테 얘기했는데 웃기지 마라. 그래서 스페인으로 올라가가지고 여왕한테 가서 읍수를 하고 지원을 했더니 그래. 배를 세 척을 만들어주고 훈련을 잘 받은 성 120명을 붙여줘서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해서 간다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1492년 8월에 120명을 태우고 인도양을 향해서 갔는데 그게 아메리카였습니다. 4개월 동안 거기 이제 원주민이 우리 조상들이 4개월 동안 일정한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콜럼버스가 빨리 돌아와서 여왕께 보고를 해요. 가봤더니 원주민 조금밖에 없고 얼마든지 자원이 풍부하다 보고를 합니다. 스페인에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대전쟁하지 말고 식민지 개척하자. 그래서 1492년, 93년, 1950년대에 드디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독일은 늦게 참여합니다만 대식민지 개척으로 나가고 나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붙어서 전 세계를 확인하고 400년 동안 전 세계에 평화롭게 사는 원주민들 다 남자를 없애고 차지해서 지하자원 뺏어가고 금은보화 다 뺏어가고 젊은 여자들 펼쳐가고 그런 나머지 1933년 전 지구촌 땅덩어리의 84%가 유럽인들이 차지한 시민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국은 전 지구의 지구촌의 4분의 1을 2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영국 여왕 돌아가실 때에 위에 다이아몬드 크 보셨어요? 그게 어디서 온 곳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 시에리온에서 칸. 두 번째로 그것을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인도에서 무굴 제국에서 뺏어간. 영국 왕실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조 원입니다. 그게 영국인이 세 군데서 만든 재산일까요? 성인가요? 식민지에서 착취해요. 그러니까 지난 2800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에게는 잔인하고 전쟁 살육이고 착취고 도움을 남도 못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식 있는 지성인들이 14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문예 부흥을 일으키고 1700년대 유럽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몽주의 사상이 올라와가지고 황제는 하늘에서 내린 권력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사회 계약에 의해서 정부가 생기고 조직이 생긴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부도 갈아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쫓기고 다니다가 파란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살기 위해서 온몸을 치면서 개발한 것이 증기기관이었습니다. 1776년에 제국을 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쫓겨다니다가 탄압받고 쫓겨다니다가 영국에 가가지고 개발했는데 제임스 와트라고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혼자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함께 들어가지고 1776년 증기기관이 발명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서 증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쭉 많았어요. 수백 년, 천년도 넘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드디어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만들어내고 1776년 영국의 속국인 미국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를 써서 출판합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삼권 분립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지난 250년 동안 전 지구를 드디어 전 지구 확산되게 되는데, 물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방직공정이 생기고 의복과 생활 비품이 풍부해지고 가전제품이 나오고 우마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전기선이 나오고 또 공사도 많이 없어지고 생활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악은 같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쁘냐? 황금 만능주의, 무한경쟁, 승가 독식, 빈부격차, 양극화. 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착취, 피착취, 계급 투쟁,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라는 사람을 용해가지고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전 지구촌에 46개의 공산국가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에 의하면 음양, 선악은 같이 있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자가 적이 아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랬어요. 음양은 원래, 선악은 원래 짝이다. 짝. 같이
같이 살아가는 짝이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남녀, 자본가, 노동자는 전부 상생의 짝이지 원수가 아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분법에 의해가지고 자본을 때려 부셔라. 노동자의 혁명을 일으키라. 프로라트를 저 판사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공산당 전 국가가 지구촌에 수십 개를 생겼습니다. 아니 그것이 옳았다면 70년 중 가지고 전부 사라졌어요. 아니 그게 옳았다면 계속 지속돼야죠. 지상 천국이 돼야죠. 자본가 없이 노동자 천국이 돼야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북한, 큐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거의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갔죠. 러시아로 넘어갔죠. 지금 북한 어떻습니까? 잘 살아요? 왜 한민족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아이고 지구촌에 이렇게 문자탕 협박하고 떠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조상님들의 무슨 이치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건 간에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끝으로 왔습니다. 왜 끝이 왔느냐? 지금 양극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양극화가 됐습니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자산 가치가 1조 5천억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주식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MZ 세대를 2030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에 먹을거리가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극한 선택을 하는 젊은 층이 하루에 10명씩 베이비 부모 세대 5060 지금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 300만 명이 독신녀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서 평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00만 명이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주식값이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1조 5천억이 올라가 나는 굶어 죽어. 이게 사업자의 말기 현상이에요. 이대로 지속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병도 변호사님이 그때는 제가 강의를 좀 설치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분위기에서 나가겠어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사회는 계속될 것인가? 결론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ICT, NT, BT, AI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전 인류의 오감을 모두 연결해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 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250년 전 산업혁명 이후에는 한 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합니다. 슈와브라는 사람이 2016년 오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둔 대회에 4차 산업혁명이다 책을 써서 우리는 내놓은 바람에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있죠? X 틀렸어. 여러분 농경혁명, 산업혁명이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혁명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농경혁명에 1차 농경혁명, 4차 농경혁명 안 들어갔죠? 근데 왜 산업혁명만 1차, 2차, 3차, 4차 혁명이 일어나요? 이 말은 사람이 생로병사 하는데 이 회장님 4번을 생로병사 하는데 4번을 생로병사해.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생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혀 논리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머리는 그래. 아니고 생로
앞으로 배운 한번 산업혁명 250년 동안 한번 해서 100년쯤 지나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 영국도 120년이라고 늘어서 넘어갔거든. 일본도 좀 120년이 넘었어요. 미국은 왜 흔들거리냐? 120년이 넘었어요. 유럽이 120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언제 들어갔냐? 1970년 4월부터 들어갔어요. 아,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래요? 8시 반에 끝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혁명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년 쭉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몸 혁명 전 인류가 하나 걸어갈 때는 어떤 민족이 세계를 이끌고 가야 되느냐? 유대인이냐, 게르만족이냐, 앵글로색슨족이냐, 한민족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한몸 혁명이 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것이 통째로 180도 바뀝니다. 이제 정치, 경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간상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9번을 세고 전부 설명해 놨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선선들이 전 지구 80억 인류를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된다. 제세이와 호의 인간의 정신으로 모시고 갈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인류 문명의 시원이고 모든 문화를 여기서 생산 전 세계에 뻗는 DNA가 제일 우수한 민족이 조상님들이었다. 여러분은 그 후손을 타고 내는 거다.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보면서 인류를 어떻게 모시고 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